오늘 제 순서는 자산관리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발표하고 싶어요. 인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어떤 사업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 자, 지금까지는 꽁트였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해 주시고 눈을 저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모니터는 잠깐 한번 닫아 볼까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서 한번 제게 온전히 딱 30분만 집중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인카의 전략과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파트너 사업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 이제 보험 산업 성장에 대한 변화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또 판매 채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 보험 산업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험하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나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님들 만나면 고객님들이 청약서에 막 사인해 주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지 않죠. 그렇죠. 보험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어때요? 여러분들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미래 유망한가요? 여러분들 20년 뒤에도 AI가 대체하지 않고 이 직업, 여러분들께 참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롱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맞나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비전을 오늘 제시할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보험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저도 인정이 됩니다. 정말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가 보험으로만 이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물음표. 그런데 인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7,500개, 대략 8,000개의 GA 중에서 현재 1등하고 있는 GA란 말이죠. 인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카의 방향성을 보고 다른 GA들도 쫓아오고 있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험으로도 20년 동안 AI에 대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인카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20년 뒤에도 AI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직업 인카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험 산업의 성장과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 보험 가입률을 봤더니 1인당 평균 4건 정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당한가요? 많죠. 1인당 평균 4건 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고객님들 만나시면 보험하기 참 어렵단 말이죠. 한 명당 4건씩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시장이 포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객님들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 하겠다고 찾아가면 고객님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 반겨주지 않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컨셉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컨셉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좀 리모델링 시장으로 보험을 한번 싹 갈아엎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막 30-40만 원씩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전처럼. 보험을 갈아야 되는데 보험이 꽤 괜찮게 이미 누군가 다녀가서 리모델링을 해놨거든요. 그럼 요즘 우리 보험 어떻게 해요? 요즘 어떻게 하세요? 보험 회사들은 요즘 어떻게 판촉을 해요? 한도를 줄이거나 절판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보험료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보험사들도 이렇게 보험 계약이 안 되는 때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더 이상 팔 상품이 없어서 계속 판촉만 한단 말이죠. 판촉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이 전 국민의 보험이 4건 이상을 초과해서 보험 가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시장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간 보험 산업 규모가 대략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작년 250조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고령화의 추세를 보면 전 세계 꼴찌죠, 출산율. 1인당 0.7명, 한 가정당 0.7명 정도를 낳는데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희 집은 애가 몇씩이에요. 네. 둘이고 뱃속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네. 10주 됐거든요. 애국자죠. 박수 받아야죠, 박수. 네. 저희는 셋.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둘도 쉽지 않은데 셋은 더 어렵죠. 근데 지금은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낳는 추세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고령화까지. 이제 노인의 비중이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20%를 넘는데요. 전체 인구에.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얘기할 때 항상 그 역피라미드 구조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의 고령화,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 많이 설명하시죠. 그래서 이 저출산 인구가 경제 인구에 도달했었을 때 노인을 부양하려면 한 명이 낸 국민연금으로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래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보험 판매 채널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채널도 어떻게 변하고 있냐? 방카슈랑스 아시죠? 뱅크 오브 인슈런스, 은행에 보험을 판매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돼서 은행 창구 가면 보험 파시죠. 그래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한은행 가시면 신한은행이 있고 우체국도 있고 또 어디 있죠? 농협도 있고 KB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방카슈랑스예요. 근데 이 제도가 은행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캐피탈도 이제는 캐피탈도 방카슈랑스를 하도록 현재 제도가 검토되고 있대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채널을 자꾸만 다른 채널에서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지털 비대면 채널 성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객님들이 우리 잘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요즘 MZ 세대들은 설계사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전문가 찾아서 그냥 내가 필요한 보험만 전문가에게 딱 가입하고 그냥 빠져요. 요즘 추세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타겟이 40대라면 앞으로 MZ세대들이 40대가 되는 시대에는 어쩌면 다 비대면이 될 수도 있어요. 플랫폼과 IT 채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카토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인카금융 서비스의 경쟁자는 타 GA나 원수사가 아니에요. 바로 네카토입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회사들이 성장해서 그리고 있는 빅피처가 뭐냐면 결국은 보험 채널로의 진입이에요. 어디가 먼저 시행했죠? 토스. 토스는 플랫폼 회사였어요. DB를 생산해서 원래는 타사 설계사나 GA에 있는 설계사들께 DB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지금은 자체 GA 채널을 만들었단 말이죠. 설계사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2,000명을 넘었어요. 무섭죠? 이게 IT 플랫폼 회사들의 빅피처, 우리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는요, 이미 인터넷 보험이 시작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으로 접근해요? 종신보험? 아니에요. 운전자, 실손, 어린이 보험, 여행자 보험, 저가형 보험으로 MZ세대들을 타격합니다. 보험료가 1,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저가형 보험으로 고객의 DB를 수집해요. 그 다음 플랫폼 회사들의 전략이 뭐라고요? 대면 채널로서의 설계사 조직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채널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들이 있냐? 1200% 구간룰 여러분들께 작년 킥오프 때 설명드렸죠?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설계사든 관리자든 초년도 FYC 수수료가 1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전속 원수사에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근데 GA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 7월 1일부터. 그러면은 그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거기에 수수료 제도까지 이제 건들고 있죠. 전속이든 GA든 보험사들 너희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먹튀하는 것도 생기고 경유에 작성에 비대면 계약까지 너무 민원도 많고 또 설계사 이탈도 많으니까 안 되겠어. 너희 설계사들 수수료 한 번에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제도잖아요. 그래서 2027년부터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4년에서 7년까지 수수료가 분급으로 적용이 되겠죠. 물론 몰라요. 또 그때 당시 되면 또 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근데 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자체가 보험사의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보험 시장에 대한 산업 규모를 축소시킨다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 당국도 GA에 대한 내부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속보다 원수사보다 GA가 덩어리가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GA가 원수사를 인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GA가 커졌죠. 인카금융서비스의 시가총액이 7천억을 돌파했어요. 곧 있으면 1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험사가 36개 있는데 1조가 안 되는 회사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이상하잖아요. GA가 원수사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보험을 대리하는 건데 돈을 받아오는 원수사가 GA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수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GA에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GA의 덩어리가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커진 거죠. 거기에 위탁 리스크 관리 시행,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는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원수사가 GA별 리스크 관리를 해요, 이제. 그래서 원수사가 GA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수수료를 원수사가 GA에 차등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시행이 돼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근데 인카는 1등급을 받았어요, 올 하반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세요? 자, 이런 준비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7,500개의 GA 중에서 몇 개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비전을 그 썸머에 가서 그 대표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직접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인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GA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미국의 선진화된 금융 GA를 인카금융서비스가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앞선 GA의 형태예요. 미국에는요, 보험 설계사가 없어요. 미국의 메트라이프라는 회사 있죠. 15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타이타니코가 침몰했을 때 보험금을 가장 빨리 지급했던 회사 메트라이프예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도 않고 사람을 찾지도 못했을 때 그때 보험금을 가장 먼저 지급해서 메트라이프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미국계 1등 회사예요. 근데 거기도 보험 설계사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메트라이프의 직영 채널이 있잖아요. 현재 소속된 원수사의 설계사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GA만 존재해요. 금융 판매 전문 회사만 존재하는데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설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무 설계사 또는 자산 관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험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증권도 판매를 하고요. 대출도 판매를 하고 중개도 하고 은행과 보험, 자산 운용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MDRT 연차총회에 가면 30년 연속 MDRT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험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자산 관리를 통해서 달성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GA도 그렇습니다. 마시앤 맥레난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임직원 수가 8만 5천 명이에요.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매출이 30조 정도 돼요. 30조 정도. 엄청 크죠. 근데 이 회사들도 보면요. 보험 중개와 리스크 컨설팅, 재보험, 리스크 중개도 하고 건강퇴직, 투자 컨설팅, 자산 관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토탈 금융을 선진화된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서 제이 갤러거라는 곳도 1927년에 포춘 500대 기업에 선정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 매출액이 13조 정도 되죠. 근데 자산 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카는 이 선진화된 미국 GA를 쫓아서
토탈금융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잉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잉카의 비전은 토탈금융회사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고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미 2년 전부터 토탈금융서비스 회사로 잉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잉카 라이프가 아닙니다. 보험이 아니에요. 금융 서비스라는 거죠. 금융. 이 앞에 뭐가 새로 붙냐? 토탈이라는 단어가 새로 붙는 거죠.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하나로 묶는 토탈 금융 서비스가 잉카가 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영업 규제와 환경들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포화됐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이상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탈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좀 힘들면 일어서서 들으실래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면 좀 일어서서 들으세요. 차라리 꽁트 하기 전에 저를 불러주시지. 아니 꽁트 재밌게 웃으시고 지금 힘이 빠지시면 안 돼요. 힘들면 좀 일어나서 뒤에 서서 좀 들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잉카는 토탈 금융 서비스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봤더니 첫 번째, 보험에는 주식회사 애인이라는 자회사를 잉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잉카에는 현재 자회사가 4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 자회사는 자본시장 통합법 때문에 잉카 자체로서 회사가 보험과 은행과 증권이라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독립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현재 은행과 증권의 역할도 잉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투자에 있어서는 증권의 영역으로 헥사곤이라는 법인 회사를 잉카가 자회사 지분 100%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잉카 회사예요. 또 뭐가 있죠? 은행의 기능으로서는 모기지 리더스 법인을 또 설립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행과 증권과 보험사로의 토탈 금융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라는 거죠. 이러한 준비가 이미 헥사곤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모기지 리더스는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헥사곤 투자자문 등록하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분, 3분? 괜찮아. 한 번만 더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3분. 3분 계시네요. 3분. 3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 3명. 그쵸? 우리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헥사곤 하는 게 저희 관리자한테는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에 집중하는 게 사실 훨씬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단장님 입장에서도,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건 비전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저부터가.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롱런 하려면 보험만으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5년 뒤에도 내가 똑같이 일했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보험료의 사이즈가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리모델링이 보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객 주머니에서 월 현금 흐름의 몇 프로를 보험으로 가져오세요? 우리가 재무 설계한다고 할 때 보통 7에서 10%를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하죠. 근데 사실 90%는 고객의 돈이 다른 곳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사는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증권으로, 고객의 은퇴 자산으로, 퇴직금으로. 그게 바로 헥사곤이죠. 또 모기지 리더스는요. 현재는 잉카가 지방저축은행도 인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 기사가 나왔죠. 지금은 1금융권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요. 그런데
제2금융권의 지방저축은행들은 금리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한 외에도 지방저축은행을 인수해서 대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대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대출 없는 사람. 저도 대출이 있거든요. 고객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중에서 대출이라는 영역은 되게 중요해요. 5년마다 주택을 옮긴다고요. 그것이 전세든 매매든. 그럴 때 이제는 고객이 은행 가서 금리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 우리나라도 과거 10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다 금리를 상담하고 비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지금은 대출 모집인 그 설계사들이 대출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도 30%에 육박했어요. 여전히 70%는 은행을 방문하지만 30%는 이 대출 모집인 상담사를 통해서 현재 대출을 받고 있다고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판매해도 관리자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하냐?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토탈금융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단순히 보험만으로 판매 시장이 줄어들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준비는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투자와 대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카는 현재 그 유명한 그 TV 방송에 인카가 홍보하고 있는 게 볼링이에요. 인카 볼링. 보신 적 있으세요? 볼링을 좋아하시면 다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카가 볼링 말고도 KGLPA 그 골프 쪽도 이번에 그 스폰으로 들어갑니다. 인카가. 그래서 인카가 지금 브랜딩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은 모르실 텐데 우리 썸머나 스프링 캠페인 갈 때 해외 여행사가 칵테일 여행사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캠페인을 계속 갔었는데 이 여행사를 또 인카가 인수했어요. 올해 3월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카는 자회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앞에서 설명드린 주식회사 애인이라는 이 자회사까지 해서 현재는 4개의 회사를 인수했고 앞으로 5번째가 지방저축은행이 될 것 같고요. 엊그제 또 사장님이랑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 헥사곤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투자자문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자산 운용사를 인수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카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계셨던 GA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GA는 이러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앞으로 GA의 생태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현재 GA가 7,500개에서 8,0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향후 5년 안에 저 끝낼 시간인가요? 네. 왜 눈치를 주고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향후 5년 안에 GA의 절반이 없어진다에 제가 뭐 걸지는 않을게요. 향후 5년 안에 GA의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정말로. 왜냐하면 GA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GA의 생태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0% 궁합 룰에 수수료 분급이라는 건 어쩌면 어중이 떠중이 설계사들이 생존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엔잡러? 안 됩니다. 안 돼요. 전업도 분급으로 수수료가 뒤로 밀려나는 판에 엔잡러들에게 매력적인 수수료가 아니라고요. 메리츠 파트너스에 지금 엔잡러가 1만 명이 왔어요. 1만 명이. 1년에 1만 명 등록했어요. 롯데 원더 3,500명 등록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동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 10,000명 중에 700명이 계약해요. 700명이. 그러니까 본인 계약, 가족 계약하고 집에서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런 분들에게
보험 GA의 생태계가 바뀌면 수수료의 경쟁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본이 없는 GA들, 현금 흐름 자체가 없는 GA들, 자체 돈이 없는 GA들은 다 문 닫는 겁니다. 문 닫거나 대형 GA에 통폐합되거나 M&A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GA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대형 GA들은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수수료의 양 자체가 달라요, 이제는. 소형 GA는 수수료 등급에서도 5등급을 받게 되면 수수료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GA는 1200% 룰에 맞게 원수사에서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이 없는 회사들은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카가 상장돼 있는 상장사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상장사는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보통 GA들은요, 대출을 받아오거나 어떻게 해요? 원수사로부터 땡겨오거나. 원수사로부터 땡겨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받아야 되는 총량이 줄어들어요. 원수사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땡겨줄 때 총량을 줄여서 줍니다. 늦게 받을수록 총량을 늘려서 받는 거예요. 이자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자체의 규모가 인카는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인카 금융 서비스 더 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가? 저 해도 돼요? 네. 우리가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졸리면 다시 한 번만 힘을 내주세요. 제가 옆으로 갑니다. 이제 조시면. 우리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돼요. 경제적 자유. 우리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자유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험 선택하고 인카 오고 제이오스 오고 뭐 하려고 오셨어요? 돈 벌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경제적 자유 아닌가요? 나는 경제적 자유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다 경제적 자유 이루려고 왔어요. 제발 시간에 쫓겨서 생계형으로 일 좀 안 하고 싶어요. 일이 재미가 됐으면 좋겠고 취미가 됐으면 좋겠어. 일은 그냥 건강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됐으면 좋겠지, 이게 돈 때문에 쫓기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맞죠?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에서 자유하려면 돈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게 경제적 자유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받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전자죠? 그럼 우리가 이 전자를 후자로 바꾸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추억을 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많이. 얼마요? 많이가 얼마예요? 100억 정도 안 필요할까요? 100억 정도? 여러분 이 일 통해서 100억 벌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일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시라고.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100억 정도는 벌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다면서요. 월급쟁이 하시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서 여러분들 이 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억을 벌겠다라는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꿈의 크기가 커야 깨지면 그 조각도 커지는 거예요. 100억 안 되면 50억이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100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노동을 통해서 해야 돼요. 노동을 통해서. 자, 여러분 노동자예요? 나는 노동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동자.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안 된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업가예요? 일은 다 노동자처럼 하면서 다 물어보면 사업가래. 일은 다 노동자 마인드로 하시잖아요. 근로자 마인드로.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일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야근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다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다 사업가래. 우리 노동자예요. 저도 노동자인데. 저 노동자란 말이죠. 노동자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의 정의는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예요. 저는 시간 들여서 지금 돈과 바꾸거든요. 저 노동자예요. 여러분들은요? 시간 써야죠. 집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돈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시간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청약 설계하고 모바일 전송하고 사인하고 상담하고 고객 설득하고 이게 다 시간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노동자란 말이죠. 근데 노동자는 힘이 있을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아직도 노동자는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동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노동자는 힘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 없어요. 왜 없죠? 왜 힘이 없어요? 고객이 힘드니까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면 2가지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첫 번째는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고용주가 나를 쓰고 싶어 해요. 나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주겠대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불의에 의한 사고와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득이 딱 끊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지금 저의 상태. 여러분들 아프고 병들고 불의에 의한 사고로 여러분들 당장 응급실이나 병원 실려가 봐요. 소득이 꼬박꼬박 나온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 월급 빼고 남편이 누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노동자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을 못하면 소득이 끊어진다고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제공하려고 시간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안 써. 여러분들 별로야. 안 써. 오지 마. 딴 데 가라고. 안 써. 여러분들 너무 고급 인력이라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저는 시급을 10,000원만 주면 대체할 수 있는 알바생 데려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는 거지. 고용이 쉬워요? 일자리 쉽나요? 어렵잖아요. 고용주가 안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 갖다 쓰면 완전 적자인 거지. 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싼 인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 자의로든 타의로든. 노동자 힘 없죠. 근데 이게 우리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적 자유 이룰 거예요? 2번째 방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노동자 말고 관리자, 사업가죠. 사업가. 사업가는 뭘로 돈 벌게 해요?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으로 돈을 벌어요. 사업가는 관리만 잘하면 막 사업소득이 들어와요. 말만 잘하면 사업소득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서단장님은 사업가 아니네. 말 못하니까. 그죠? 말만 잘하면 사업가면 아니죠. 노동자죠. 예. 사업가는 뭘로 돈을 벌어요? 시스템 좋아요. 정확히는 사업가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는 잘 들어봐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해되세요? 노동자는 24시간 내 시간의 한계로 돈을 버는 사람. 사업가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는 사람 사업가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명희 본부장님을 쓰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업가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싼 인력이라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그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해야 돼요? 노동해야 된다고요. 노동. 이 힘없는 노동을 해야 돼요. 왜? 사업가가 되려면 내 시간의 한계만으로는 부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의 시간 갖다 써야겠죠. 다른 사람의 시간 갖다 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노동해야 돼요. 이 힘없는 노동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도 싫어. 사업도 싫어. 그럼 3번째.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 투자자는 뭘로 돈을 벌어요? 돈으로 돈을 벌죠. 그렇죠? 돈 묻고 돈 먹기예요.
이거 서단장이 잘해요. 해외 가면 10배를 물려와요. 이거 잘하거든요, 서단장이. 돈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미천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종잣돈, 시드머니, 그쵸? 그래서 서단장 항상 지갑에 시드머니가 있어요. 평소엔 없는데 해외 갈 때는 항상 달러로 시드머니를 준비해 온다고. 왜?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쵸? 근데 투자자 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잠자는 중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평생 가난해진대요. 여러분 지금 잠자는 중에도 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챔피언 해가지고 1, 2, 3등 하고 막 돈 수천만 원씩 받는 거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다 소비된 시간이에요. 소비된 시간.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이 일해주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 이게 투자자예요. 투자자. 돈으로 돈을 불려야 돼. 그러면 투자자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노동. 자,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출발점은 노동에서 시작돼요. 노동에서. 여러분 막연하게 사업해야지. 투자로 건물 세우고 배당 소득 받고 이자 소득 받고 임대 소득 받는 건물주 돼야지. 이런 상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이거 물고 태어난 거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물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투자자가 되고 사업가가 됐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노동을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노동을. 노동이 뭐예요? 세일즈예요. 노동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세일즈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통틀어서 노동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일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어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노동이라는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애 1억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연애 1억을. 그러면은 이 1억을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의 이율 1%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계산이 안 돼요? 100억이 있어야 1% 이자 1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자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1년 동안 연봉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야, 나는 일해서 버는 게 빠르다. 손. 내리세요. 나는 이자로 버는 게 빠르다. 손. 아니 대체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지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지금. 이자로 버는 게 빠르다. 자, 그쵸. 전제가 정확해요. 돈만 있으면 이자로 받는 게 빠르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 없죠. 그쵸. 잘 봐요. 돈을 버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의 몸뚱이 잘 들어봐요. 우리의 몸뚱이가 하드웨어예요. 우리의 몸뚱이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가정해봐요. 이 하드웨어로 열심히 세일즈해서 1년에 1억 벌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은행에 100억을 넣어놓은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창출해내는 1억의 가치가 100억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100억짜리라고요. 그러니까 몸뚱이 좀 제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술, 담배 좀 작작하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유한해요. 우리는 영원히 일하지 못해요. 난 지금도 힘든데. 제 머리 봐봐요. 저 젊거든요. 근데 머리가 스트레스를 알려주잖아요. 지금 백발이 돼버렸어요. 검은 머리 찾기가 어려워.
온갖 스트레스를 머리로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괜찮으세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저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곳이 없어요. 거기다 마음까지 아파요. 조직 비즈니스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200명 비즈니스 하는데 전국의 지사 75개예요. 몸뚱이는 둘째 치고 이 마음은 온전할 것 같냐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제 전화기가 하루에 100% 풀충전을 3번 해요. 3번. 전화기가 살아있질 않아요. 아주 맨날 귀에만 갖다 대니까 귀가 막 뜨거울 정도로 핸드폰 항상 뜨거워 있다고. 저는 괜찮겠냐고요. 이 일을 영원할 것처럼 하실 수 없어요. 유한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9년? 5년. 조금만 더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요. 집중 있게 하세요. 멀티플 증후군이라고 알아요? 요즘 우리가 이 멀티플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려고, PC로 작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로 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길을 잃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치매 증상이 와요. 인지장애. 경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컴퓨터로서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제 뇌도 그래요. 제 뇌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전문성을 키우는데. 여러분, 시장은 확보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의 타겟은 확보가 돼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젠 전문가 시장이에요. 보험 설계사 시장은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가 시장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보험 설계사들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된 우리 파트너 사업단 식구들은 기회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7,500개의 회사들은 다 도태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만큼 설계사가 축소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노동의 아웃풋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사업가가 되는, 투자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쓰셔야 돼요. 집중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합자산관리 F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토탈 금융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기억할 단어 다 잊으셔도 돼요. 전문성. 앞으로의 시장은 전문성 있는 설계사들을 더 우대하고 찾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전문성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시죠. 예. 요 정도 해야죠. 클로징하고 마칠게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고도화된 전문성 시장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제이어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준비된 곳들은 기회, 준비가 되지 않은 곳들은 점점점 무너지고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사라질 거라고 봐요. 파트너 사업단 식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문성을 갖추세요. 전문성만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고객들은 전문성 있는 설계사만을 찾아서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주무셔도 돼요. 예, 이제 푹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